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남자 3명 중 1명은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는 예측.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그냥 인구가 좀 변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경고가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경고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30%. 예측을 보면요. 2035년쯤 되면 한국 남성 거의 3명 중 1명이 평생 미혼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몇몇 사람의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엄청난 신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 모든 현상이 그냥 개인들이 난 결혼 안 할래 하고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결혼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요, 어떤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경제학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시장이 보내고 있다는 그 경고, 이게 대체 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 실패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와 똑 닮아 있습니다. 결혼 시장 실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님은 막 줄을 서 있는데 그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은 가게에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 찾는 사람, 즉 수요와 실제 있는 것, 즉 공급이 너무나도 안 맞아서 결국 아무런 거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말 그대로 시장이 그냥 써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그 수요하고 공급이 도대체 얼마나 어긋나 있는 건지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 보실 숫자는 아마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무려 27대 1의 불균형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수요가 얼마나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알 수 있는데 파트너를 찾는 여성의 82%, 그러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득 상위 20%에 드는 남성을 원한다는 겁니다. 수요가 아주 극소수의 특정 그룹에만 집중되고 있는 거죠. 자, 근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 30대 미혼 남성 중에서 여성들이 기대하는 연봉 1억 원 이상을 버는 남성은 단 3%에 불과합니다. 82%의 수요가 단 3%의 공급에만 전부 몰리고 있는 이 상황.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을 우리가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성 1명을 두고 27명이 경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 만남이나 연애가 아니에요. 거의 경매장이라고 불러도 될 지경이 된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걸까요? 그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소셜미디어를 꼽습니다. SNS 세상 속에서는 30대 남성이 연봉 1억은 그냥 기본값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 서울 사는 30대 남성의 중위소득은 4,200만 원입니다. 보세요. 이거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대한 격차가 시장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핵심 참여자들이 떠나기 시작하겠죠. 바로 남성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그들이 시장을 떠나는 이유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고소득 남성들. 이분들은요, 결혼을 일종의 고위험 투자라고 생각해요. 재산을 절반이나 잃을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비용, 이런 걸 다 감수할 만큼 결혼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시장에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중간소득 남성들은 어떨까요? 이쪽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아예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냥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속에서 아예 비혼을 선택하거나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고소득 남성들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결혼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다. 그러니까 나는 이 게임에서 빠지겠다. 이건 더 이상 사랑이니 낭만이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차가운 손익 계산의 문제라는 거죠. 원래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의 시장이 무너지면 그 잿더미 위에서 항상 새로운 시장이 싹을 틔웁니다. 결혼 시장의 붕괴는 지금 솔로 이코노미라는 어마어마한 새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도가 말 그대로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예식장이나 유아용품 같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산업들은 치고 그 빈자리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벌써 8조 원 규모라는 펫케어 산업, 간편식 같은 것들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거죠.
돈의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 이코노미를 떠받치는 기둥글을 한번 보세요. 아주 명확하죠. 반려동물이 가족이 되는 펫케어, 혼밥을 위한 간편식, 나만의 아늑한 공간인 소형 주택, 그리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취미나 자기개발 시장. 이게 바로 우리 사회 구조의 변화가 우리 지갑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가장 긴급한 포인트는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딱 한 시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7년 데드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 실패는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27년을 이 구조가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리기 전에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의 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2030년에 출산율 0.5명대, 그리고 2050년에는 일할 사람이 40%나 줄어드는 거의 정해진 미래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 뿐이라는 거죠. 아마 이런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근에 결혼 좀 늘었다던데? 하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건 회복 신호가 아니라고, 그냥 팬데믹 때문에 밀렸던 수요가 잠깐 해소되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장은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아주 차갑고 이성적인 계산으로만 움직입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는 결국 기회비용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뿐이죠. 이 냉혹한 시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